엄마, 할머니 만진 거 먹으면 배탈 나요? 손녀가 내가 싸준 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 그리고 물었다. 할머니, 손 안 씻었어요? 아빠가 할머니 손은 균이 많대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비누질을 3번이나 하고 나온 손이었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만 했던 순간들. 듣다 보면 어쩌면 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벨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잡이에 힘을 주자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낯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실내복 조끼. 항상 그렇듯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인사라기보단 확인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그래 왔어. 나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도연이가 현관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3켤레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흰색 2켤레, 그리고 회색 1켤레. 어머니 슬리퍼는 따로 준비했습니다. 저기 회색이요. 그의 손가락 끝이 회색 슬리퍼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우리 건 흰색이니까 섞이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회색 슬리퍼는 유독 낡아 보였습니다. 아마 예전에 쓰던 거겠지. 누가 신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 소독제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펌프질과 함께 내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외출하셨으니까요. 손부터 해야죠. 차가운 액체가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2 손을 비볐습니다. 소독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거실로 들어서자 딸 나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는데 어딘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응. 다온이는? 학교 갔어요. 곧 와요. 엄마 방은 안방 옆 작은 방이에요. 나영이가 가방을 대신 들려고 했지만 도연이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는 내 캐리어 손잡이를 휴지로 1번 닦은 뒤에야 잡았습니다. 휴지는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나는 벽을 훑어봤습니다. 사진 액자 3개. 나영이와 도연이, 그리고 손녀 다온이. 내가 찍힌 사진은 없었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었으니까.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창문 하나,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이불은 어제 새로 빨았어요. 그래, 고마워. 참, 어머니. 그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봤습니다. 혹시 방에서 음식 드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냄새가 배거든요. 그래.
그리고 화장실 쓰시고 나면 환기 꼭 시켜주시고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서요. 특히 어머니 연세에는 더 조심하셔야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불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제 향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구나. 잠시 후 짐을 정리하는데 딸이 차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녹차예요. 드세요. 고마워. 나영이가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왜? 우리 집이 좀 깔끔한 편이잖아요. 도연 씨가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해서 그래요. 나영이는 웃었습니다. 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알아. 나도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다온이가 학교 끝나면 제가 데려올게요. 엄마 좀 쉬세요. 그래. 나중에 보자.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나는 녹차를 홀짝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기억력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늘 메모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딸의 집에 도착. 슬리퍼는 회색, 우리 것과 구분. 손 소독. 방에서 음식 금지. 화장실 후 환기 필수. 사위의 말, 어머니 연세에는 더 조심하셔야죠. 펜을 놓으며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벤치 하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지내게 될까?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나영이가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내가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엄마 오늘 오셔서 힘드실 텐데. 그때 도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나영 씨, 어머니 좀 쉬시게 해드려요. 우리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손녀 밥은 내가 해주고 싶은데. 도연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 집 주방은 조금 특별해서요. 내가 물었습니다. 특별하다니? 네.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식재료별로 도마가 다르고 칼도 용도별로 구분돼 있어요. 그는 서랍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손잡이에 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설명했습니다. 빨강은 육류, 파랑은 어류, 노랑은 채소, 초록은 과일. 이거 섞이면 교차 오염이 되거든요. 나는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설거지도 세제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가 실수로 잘못 쓰시면 나영 씨 피부가 트거든요. 나영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다온이랑 놀아주세요. 나는 부엌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도연이가 고무 장갑을 꺼냈습니다. 새 장갑이었습니다. 핑크색과 노란색. 핑크색을 나영이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끼고 싶었는데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이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온아, 왔어? 8살 손녀가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작고 통통한 얼굴에 큰 눈. 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다온아. 할머니야.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다온이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빠, 저 손 소독할게요. 도연이가 웃으며 소독제를 건넸습니다. 그래, 우리 다온이 똑똑하네. 다온이가 손을 비비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왜 왔어요? 할머니가 다온이 보고 싶어서. 얼마나 있을 건데요? 나영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다온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근데 할머니 방은 어디예요? 내 방이에요. 아니야. 작은 방. 다온이가 말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내 방 빼앗길 뻔했네. 다온이는 가방을 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니까 그럴 수 있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간단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나는 국을 떠서 다온이 그릇에 담아주려 했습니다. 순간 도연이의 손이 내 손목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왜? 다온이 것은 제가 떠줄게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내 손에서 국자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나영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연 씨가 다온이 음식은 직접 챙겨주거든요. 습관이에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자기 그릇을 들어 나영이 쪽으로 옮겼습니다. 내 옆자리에서 대각선 반대편으로. 여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다온이에게 물었습니다. 다온아, 국 더 먹을래? 다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해준 것만 먹을래요. 그래. 밥을 삼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혹시 이따가 김치 좀 담그실 생각이세요? 왜? 담그고 싶은데.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베란다에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치 냄새가 벽에 배거든요. 베란다? 네. 환기도 잘 되고 좋으실 거예요. 나영이가 또 웃었습니다. 미안한 웃음. 엄마, 저희 집이 좀 예민해서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식탁을 치우며 나는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도연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요. 저희 집 식기세척기 사용법이 복잡해서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는 손을 걷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나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내가 뜬 국은 거부.
사위가 자리 이동. 손녀는 아빠가 준 것만 먹겠다고 함. 김치는 베란다에서. 설거지 금지. 펜을 놓으며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참아야지. 딸을 위해서.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타일, 투명한 유리문, 새수건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샴푸통에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영, 도현, 다온.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는 제일 구석에 놓인 작은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 없는 샴푸. 아마 내 거겠지.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을 적시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도연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무 장갑과 락스통. 씻으셨어요? 응. 방금. 환기는 시키셨죠? 아, 미안. 깜빡했어.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내 옆을 지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문틈으로 소독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락스 냄새. 코를 찔렀습니다. 10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장갑을 벗으며 나왔습니다. 요즘 곰팡이균이 위험하대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샤워 후에 꼭 환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욕실 사용 후 사위가 즉시 소독, 곰팡이균 언급, 내 연세 강조, 환기 요청. 펜을 놓고 나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적응하겠지.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이 투명한 통에 담겨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채소, 고기, 반찬들. 모든 게 라벨링 돼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9일. 시금치. 나영. 2025년 11월 8일. 돼지고기. 도현. 나는 두부 한 모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었습니다. 딸이 좋아했던 메뉴였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노란 손잡이. 채소용이라고 했던가. 두부를 썰며 나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어. 국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집의 냄새.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일어났어? 아침 만들고 있어.
그가 코를 찡긋했습니다. 된장찌개세요? 응. 나영이가 좋아해서.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아침이잖아. 도연이가 환풍기를 최대로 돌렸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에는 냄새가 벽에 더 잘 배거든요. 환기가 안 됐을 때라서. 그래. 네. 그리고 된장은 특히 냄새가 강해서요. 그는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였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부턴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해주세요. 그는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꺼진 불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냄새가 벽에 밴다. 아침 식사는 도연이가 준비한 토스트와 우유였습니다. 다온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깜찍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다온아, 할머니가 국 끓였는데 먹을래? 다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토스트 먹을래요. 국도 맛있는데. 다온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침엔 된장 냄새 싫다고 했어요. 도연이가 웃으며 다온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다온이 똑똑하네. 아빠 말 잘 듣고. 나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토스트 먹을게요. 회사 가야 돼서 빨리 먹어야 해요. 그래. 나는 혼자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으니 싱거웠습니다. 숟가락을 놓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11월 11일 아침 된장찌개 조리. 사위가 냄새 지적. 냄새가 벽에 배는다. 환풍기 최대 가동. 모든 창문 개방. 아무도 먹지 않음. 펜을 놓을 때 나영이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전 출근할게요. 다온이는 오후에 학원 가고요. 그래. 조심해서 가. 엄마, 그리고 나영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집에서 요리하시면 도연 씨가 퇴근하고 힘들어해서요.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도연이는 재택근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나 혼자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나는 생각했습니다. 뭘 하지? 설거지를 하려는데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먹은 건데. 아니요. 식기세척기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는 내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저기, 빨래 좀 하고 싶은데. 빨래요? 응. 어제 입은 옷이랑. 도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네. 저희 옷이랑 섞이면 세제 양도 다르고 온도도 달라서요. 그래, 알았어. 도연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빨래 끝나면 바로 꺼내주세요. 냄새 배거든요. 나는 작은 빨래 바구니에 내 옷만 담았습니다. 속옷 2벌, 티셔츠 1장, 양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 말았습니다.
소리내면 또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1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나는 빨래를 꺼내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햇빛은 나한테도 비추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식당에서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밥이 차가워졌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2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요새 애를 또 가졌다니까. 어머, 축하해. 몇 번째야? 셋째지. 바쁘다고 내가 또 올라가야 할 것 같아. 다른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겠다.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거지. 나는 김밥을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억지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손주를 보러 왔는데.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도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밖에서 드셨어요? 응. 김밥. 그러셨구나.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출하시고 들어오시면 손 꼭 씻어주세요. 그리고 외출복은 바로 세탁기에 넣으시고요. 지금? 네. 밖에서 오신 거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옷에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손을 씻으러 욕실로 갔습니다. 비누칠을 했습니다. 손끝이 까칠해졌습니다. 자주 씻어서 그런가 핸드크림을 찾았습니다. 세면대 위에 크림통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려는데 라벨이 보였습니다. 나영 전용. 나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크림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이 거칠거칠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핸드크림도 따로 사야겠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나영이와 다온이가 돌아왔습니다.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내가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은 치킨 시켜 먹으려고요. 치킨? 네. 다온이가 먹고 싶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킨이 왔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자, 다온아. 먹어. 도연이가 다온이 접시에 치킨을 올려줬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치킨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 다온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왜? 더러우니까요. 포크 써야 돼요. 나영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온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다온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손으로 먹으면 균 묻는다고 했잖아요. 도연이가 웃으며 포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온이 말이 맞아요. 저희는 치킨도 포크로 먹거든요. 나는 포크를 받았습니다. 치킨을 찍어 먹었습니다.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치킨이 맛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온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또 막혔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회용품이라 버리면 돼요. 그래. 나는 접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씻으러 가려는데 복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욕실 문 손잡이에 걸린 것. 다가가 보니 고무장갑이었습니다. 노란색 고무장갑 한 짝. 손가락 부분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성 매직으로 쓴 글씨. 어머니용. 나는 장갑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창문을 열고 문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무 장갑을 봤습니다. 어머니용. 나는 장갑을 벗겨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구겨진 노란 고무 장갑. 수첩을 꺼냈습니다. 욕실 문에 고무 장갑 한 짝. 어머니용이라고 적혀 있음. 펜을 놓고 나는 고무 장갑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무 냄새가 났습니다. 약간 낡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예전에 쓰던 거겠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청소할 때 이걸 끼라는 건가? 나는 장갑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나는 생각했습니다. 냄새가 벽에 배는 집.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거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켜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기질 나쁨. 나는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공기가 나쁜가? 그 생각이 들자 목이 더 말랐습니다.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제 냄새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적응하자. 적응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무거웠습니다. 무거워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벽에 배니까 아침은 그들이 먹고 나서 먹기로 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영이는 출근했고, 다온이는 등교했고, 도연이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빵은 냉장고에 있어요. 전자레인지 사용법 잘 모르시면 그냥 드세요. 나영. 나는 식빵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대로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버튼을 잘못 누를까봐 우유를 따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하나? 상한 우유 마셨다고 하면 또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식빵을 삼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설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그냥 뒀습니다. 도연이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배웠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택배 기사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물었습니다. 정희님 맞으시죠? 네.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나는 사인을 했습니다.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택배 받으셨어요? 응. 내 거. 뭔데요? 영양제. 도연이가 상자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자 그대로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왜? 도연이가 설명했습니다. 택배 상자는 물류센터 거쳐서 오잖아요. 온갖 먼지랑 균이 다 묻어 있어요. 그는 베란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뜯으시고 내용물만 들고 오세요. 상자는 바로 버리시고요. 그래야 해?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외투도 안 입고 나왔습니다. 상자를 뜯었습니다. 영양제 2통이 나왔습니다. 뽁뽁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뽁뽁이도 버려야 하나? 잘 모르겠다. 일단 영양제만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뽁뽁이는요? 아직 있어. 그것도 버리세요. 다 더러워요. 나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뽁뽁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물건 하나 받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구나. 수첩을 꺼냈습니다. 11월 13일. 택배 수령. 상자 안으로 들릴 수 없음. 베란다에서 개봉. 내용물만 반입. 뽁뽁이도 더럽다. 펜을 놓으며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 베란다에는 택배 상자들이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괜찮은가 봐.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소리내면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시간이 느렸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이럴까? 모레도.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나영이와 다온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온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다온이가 숙제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뭔데? 가족 그리기요. 할머니도 그려야 해요. 나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도화지에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다온이, 그리고 강아지. 내가 물었습니다. 다온아, 할머니는? 할머니요? 다온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족 아니잖아요. 손님이잖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님? 다온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잠깐 계시는 거라고. 나영이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다온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근데 아빠가. 나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방 들어가. 다온이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영이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애가 아직 어려서.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애 잘못 아니야. 엄마, 나 좀 쉴게.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손님,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11월 13일. 손녀가 나를 가족이 아닌 손님이라고 말함. 아빠가 할머니는 잠깐 계시는 거라고 했대요. 펜을 놓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울면 나영이가 힘들어해. 밤 9시 씻으러 갔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섞였습니다. 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참자. 조금만 더. 샤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환기를 시키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데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또 고무장갑과 락스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씻으셨어요? 응. 수고하셨어요. 그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도연이가 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락스를 뿌리고 솔로 문질렀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로바이러스 유행이래요. 어머니 연세에는 위험하니까 제가 신경 써야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더러운 거야? 도연이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씻고 나면 왜 매번 소독을 해? 내가 그렇게 더러워?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 택배 상자도 더럽다, 외출복도 더럽다, 내 손도 더럽다. 이게 오해야? 도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족? 나는 가족이 아니라며. 손님이라며. 그건 다온이가 한 말이고 내가 시킨 말이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벽증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라고? 네. 어머니도 깨끗한 환경에서 사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깨끗한 환경? 나는 매일 눈치 보고 사는데? 어머니, 됐어. 나도 지쳤어.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서러웠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네.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영이와 도연이었습니다.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요?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나영 씨, 나도 힘들어요. 매일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는 거.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나도 알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알아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저도 모르겠어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뒤치다꺼리 대상이구나.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11월 13일 밤. 사위와 첫 다툼.
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함. 펜을 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고무 장갑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구겨진 장갑. 어머니용. 나는 장갑을 펼쳐 들여다봤습니다. 고무 냄새가 났습니다. 락스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야. 이 집에서의 나. 장갑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넷째 날 아침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세면대 물을 컵에 받아서 점심때쯤 나영이가 노크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식사하셔야죠. 나올래요? 아니, 괜찮아.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먹을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곰팡이였습니다. 작은 검은 점.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곰팡이가 있네. 오후 3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서재에, 다온이는 학원에 갔을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이 있었습니다. 어제 남은 밥.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응.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 먹을 수 있어.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설거지 하시면 되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따라 마시고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말렸습니다. 부엌 한쪽에 고무 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핑크색, 노란색, 그리고 내 것. 노란색이지만 더 낡은 것. 나는 내 장갑을 끼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손끝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장갑에 구멍이 났나 보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구멍 난 장갑. 저녁 다온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온이가 가방을 던지고 나를 지나쳤습니다. 다온아. 네. 학교 재미있었어? 네. 할머니랑 얘기 좀 할까? 다온이가 멈칫했습니다. 뒤돌아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응? 다온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요. 뭐? 나이 들면 냄새 난대요. 숟가락을 떨어뜨린 것처럼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다온이가 대답했습니다. 노인 냄새요. 할머니도 나요? 다온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물어볼까요?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영이가 퇴근했습니다. 다온아, 엄마 왔어. 다온이가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냄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몰래 내 팔을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나나? 잘 모르겠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좀 드세요.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도연이가 다온이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온아, 이거 먹어봐. 영양 많아. 네, 아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나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좀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68년을 산 얼굴. 나는 생각했습니다. 냄새가 나나? 샤워를 했습니다. 비누질을 3번 했습니다. 샴푸를 2번 했습니다.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로션을 발랐습니다.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 나겠지. 밤 1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1월 14일. 손녀가 물었다. 나이 들면 냄새 난대요. 할머니도 나요? 사위가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나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이 집에서. 펜을 놓았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고무 장갑을 꺼냈습니다. 구멍난 노란 장갑.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구멍으로 손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용. 나는 장갑을 욕실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참아야 해. 나영이를 위해서.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분노. 차갑고 단단한 분노. 나는 생각했습니다. 기록하자. 다 기록하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첩을 만졌습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모든 걸 기억할 거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는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새벽. 나는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캐리어에 옷을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반. 나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미역국을 끓여놨습니다. 어젯밤에 몰래 만든 것. 나영이가 좋아하던 미역국.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영아, 엄마는 집에 갈게. 미안하고 고마웠어. 국은 냉장고에 있어. 엄마. 펜을 놓으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회색 슬리퍼를 벗고 내 구두를 신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나영아. 엄마가 약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아파트, 15년을 산 곳,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내 손을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오후 2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영이었습니다. 엄마, 왜 나가셨어요? 미안해. 엄마, 왜 말도 없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미안해, 나영아. 엄마,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다시 오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불편했어.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한테 제가 말할게요. 엄마한테 더 잘하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영아, 그렇게 살지 마. 네. 남편 눈치 보면서, 엄마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마. 엄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집이 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가끔 연락해요. 그래. 나영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틀 뒤 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연 씨가 병원 같이 가자는데요. 병원? 네.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난 괜찮은데.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받으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 사흘 뒤 도연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같이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모셔야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지만 나는 동의했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 도연이가 운전을 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나영이가, 뒷좌석에는 내가 앉았습니다. 도연이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편하세요? 응. 에어컨 온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춥거나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이가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도연이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릴 정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피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기본적인 것들.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응,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다시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네. 왜 갑자기 이래? 도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죠. 거짓말. 어머니, 무슨 일 있지? 도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정인님 보호자분? 도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도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내려줬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그래. 차가 떠났습니다. 급하게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알아버린 거야. 그날 밤 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엄마 재산을 알았어요. 재산? 네. 등기부를 떼봤대요. 엄마가, 나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재개발 예정지 상가 소유주시고 토지도 있으시고 100억 넘는다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다시 모시고 싶다고. 그렇구나. 엄마 어떡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영아, 걱정 마. 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11월 19일. 사위가 내 재산을 알았다. 태도 급변. 병원 동행, 과도한 친절. 결벽증이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펜을 놓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일주일 뒤 도연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혹시 기억력 같은 거 좀 떨어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난 멀쩡해. 물론이죠.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고 나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11월 26일. 사위가 기억력 검사 제안. 연세가 있으시니까 의도 파악 필요. 펜을 놓으며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어. 사흘 뒤 나영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앉아요. 나영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도연 씨가 걱정이 많아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나 괜찮은데.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어요? 가스불 같은 거? 나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영아, 뭐 하자는 거야? 검사 한 번만 받아봐요. 신경심리 검사. 그냥 안심하려고. 나는 알았습니다. 사위가 뭘 노리는지. 알았어. 받을게. 나영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나영아.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 검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나는 준비를 했습니다. 다르게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세탁기를 2번 돌렸습니다. 같은 빨래를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약속 시간을 일부러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나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나영아, 오늘 며칠이지? 엄마, 28일이에요. 나는 일부러 헷갈린 척 했습니다. 그래, 27일인 줄 알았네. 나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요즘 날짜가 헷갈려. 전화를 끊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11월 28일. 치매 연기 시작. 세탁기 이중 작동. 냉장고 개방. 날짜 혼동 연출. 모든 실수는 계획된 것.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녹음기 구입 완료. 모든 대화 녹음 중. 펜을 놓으며 나는 작은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가방 속에 숨겨둔.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야. 검사 당일. 신경심리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도연이가 같이 왔습니다. 나영이도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세요? 나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날짜 아세요? 나는 일부러 틀렸습니다. 2월. 도연이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많이 그러세요.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도 잊으시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어 외우기, 그림 그리기, 계산하기. 나는 일부러 몇 개를 틀렸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좋아요. 계속하세요. 나는 잠시 멈칫하는 척 했습니다. 72? 틀렸습니다. 일부러. 의사가 또 기록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만 잠시 남아주세요.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재산 관리 같은 거 가능할까요? 의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미한 수준이라 괜찮습니다만, 만약 나중에 심해지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후견인 선정을 고려하셔야죠.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제가 사위인데 후견인 신청 가능한가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드러냈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와 나영이가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어.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녹음을 들었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후견인 신청 가능한가요? 나는 재생을 멈추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11월 30일 신경심리 검사 완료.
사위가 후견인 신청 가능 여부 질문. 녹음 완료. 증거 확보.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자산 목록. 모두 내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상가. 내 이름. 토지 세 필지. 내 이름. 예금 통장 5개. 모두 내 이름. 나는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다음 날 도연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괜찮으시대요. 다행이죠? 그래.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좀 자주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건강 챙겨드리려고요. 고마워.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장이나 카드 같은 거 관리 어떻게 하세요? 왜? 아니요, 나중에 깜빡하고 잃어버리실까 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나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도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됐어. 난 아직 멀쩡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12월 1일. 사위가 통장 관리 제안. 거절함. 다음 수순 예상, 후견인 신청 시도.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찾아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예약을 잡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까? 상담 예약 하나 잡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성년후견 관련 상담이요. 네, 고객님.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률사무소 상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년후견 제도 악용 사례시네요. 요즘 많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요. 일단 정인님이 정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으셔야 해요. 받을 수 있어요? 네.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들 잘 보관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돼요?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후견 신청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있으니까요. 나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인님, 잘 기록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일주일 뒤 대학병원 신경과.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몰랐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변호사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인지기능 검사, 심층 면담. 3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지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보호자와 함께 온 할머니.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보였을까? 도연이 눈에는 검사실에서 나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여자 의사,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 정인님 앉으세요. 나는 앉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상입니다.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 모두 정상 범위예요. 오히려 연령 대비 우수한 편입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들으니 안도가 됐습니다.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요. 어디서 그런 의심을 받으셨어요?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10여 페이지가 빼곡히 채워진. 이것 좀 봐주실래요? 의사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0일, 딸의 집 도착. 슬리퍼 구분, 회색과 흰색. 손 소독 강요. 방에서 음식 금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1월 11일. 아침 된장찌개 조리. 냄새가 벽에 배는다. 환풍기 최대 가동. 또 넘겼습니다. 11월 13일. 손녀, 할머니는 손님이에요. 아빠가 그랬어요. 사위와 첫 다툼.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1월 14일. 손녀, 나이 들면 냄새 난대요. 할머니도 나요? 의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이걸 전부 기록하신 거예요? 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습관이에요. 의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1월 26일. 사위 전화. 기억력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도 파악 필요. 11월 30일. 신경심리검사. 사위가 후견인 신청 가능 여부 질문. 녹음 완료. 의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녹음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재산 관리 같은 거 가능할까요? 잠시 침묵. 제가 사위인데 후견인 신청 가능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제 사위예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위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네. 의사가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님. 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치매가 아니에요. 학대예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학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의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소견서 써드릴게요. 이분은 정상이며 성년 후견이 전혀 필요 없다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법률 상담 받으세요.
빨리.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예요. 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돼준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님, 잘하셨어요. 기록하신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증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바람.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견서 받았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사위가 후견 신청하면요?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고소할 거예요. 뭘로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산 목적 후견 신청 시도, 허위 진술, 정서적 학대.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증거가 완벽하니까요. 정희님, 일기장, 녹음 파일, 의료 소견서. 이 세 가지면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12월 8일. 대학병원 정밀검사 완료. 정상 판정. 의사 소견, 학대 케이스. 법적 대응 준비 완료. 펜을 놓으며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도연. 이틀 뒤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왔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후견인? 도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재산 관리 도와드리려고요. 난 괜찮은데. 도연이가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신청해봐. 도연이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네. 동의하세요? 응. 내가 알아서 해. 도연이가 놀라서 더듬거렸습니다. 아, 네. 그럼 서류 준비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견 신청 시작. 대응 부탁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12월 10일. 사위가 후견인 신청 의사 표명. 내가 동의함. 함정에 걸어 들어오고 있다. 펜을 놓으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일주일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20일 오후 2시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도연이와 나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밝은 미소. 어머니 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봤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중년 남자 판사였습니다. 엄숙한 표정. 도연이가 먼저 진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 후견을 신청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도연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신경심리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도연이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나를 봤습니다. 정인님, 변호인이 동행하셨네요? 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청구인은 정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학병원 소견서, 녹음 파일 전사본, 그리고 내 수첩 사본.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기록입니다. 날짜별로 모든 사건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판사가 수첩 사본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판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쓴 거야. 내가 한 모든 짓을. 어머니.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청구인, 이 기록에 의하면 귀하가 피청구인의 재산을 목적으로 후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연이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판사가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도연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재산 관리 같은 거 가능할까요? 의사의 대답. 지금 단계에서는 경미한 수준이라 괜찮습니다만. 도연이의 목소리. 제가 사위인데 후견인 신청 가능한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후견 신청 기각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쾅!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재산 목적 후견 신청 시도 혐의로.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문이 끝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내 팔을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정인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나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영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혼할게요.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나영아, 천천히 생각해.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다온이 데리고 엄마 집에 가도 돼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언제든지. 도연이는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로. 법원 판결 일주일 뒤 도연에게 검찰 조사 통보가 왔습니다. 재산 목적 후견 신청 시도, 허위 진술,
정서적 학대 혐의. 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연 씨가 회사에서도 잘렸대요. 그래.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소문이 났나 봐요. 장모 재산 노린 사위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예요. 나영아,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누구랑 살았는지. 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엄마, 다온이 데리고 엄마 집에 가도 돼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와. 감사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앙상한 가지들. 나는 생각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겠지. 한 달 뒤 나영이와 다온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짐을 풀며 나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셋이 살아요. 그래. 다온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응? 미안해요.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었죠? 나는 다온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다온이가 내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냄새 안 나요. 좋은 냄새 나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고마워, 다온아. 다온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 맞죠? 그럼, 우린 가족이지. 다온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영이가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명이 함께.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며칠 뒤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도연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도연 씨, 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어머니, 넌 날 더럽다고 했지. 냄새 난다고 했지. 도연이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 병 때문이었어요. 결벽증이. 나는 웃었습니다. 결벽증? 아니야. 그건 탐욕이었어. 어머니, 제발.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깨끗해졌잖아. 그게 결벽증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더러워지는 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2달 뒤 나는 도연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깔끔하던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많이 변했네.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란 고무 장갑 한 짝. 어머니용이라고 적힌 그 장갑. 손가락 부분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고무 냄새와 락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넌 이걸 내게 줬지. 더러운 일 하라고. 어머니, 나는 장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써. 도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더러운 사람은 내였어. 처음부터. 도연이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깨끗한 걸 좋아했지. 그래서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68세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영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나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 집의 냄새.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 다온이가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떴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다온이가 조심스럽게 국을 내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영이가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다온이의, 나영이의, 그리고 내. 다온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 된장찌개 냄새 좋죠? 그럼. 제일 좋아. 나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김치도 담그고 요리도 하고. 그래. 이게 집이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깨끗한 눈,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2월 25일, 마지막 방문, 고무장갑 반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펜을 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는 고무 장갑이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욕실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어머니용 같은 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었습니다. 나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온이가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해요. 다온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셋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이게 집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더러움을 덮으며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의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